예,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걱정인데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예. 자이언트 스텝 그래가지고 0.75% 이렇게 올리고 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그 자이언트 스텝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거대한 조치다. 예. 예, 거대하다, 자이언트하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일반적으로 경제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의 목적이 모든 걸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안정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충격도, 정책적인 충격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대개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올리더라도 0.25%포인트씩 내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는 무려 3배나 되는 0.75%포인트를 한꺼번에 올려버렸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러고 지난달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0.5%포인트 좀 많이 올렸죠. 네네. 그래서 이제 빅 스텝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순식간에 이제 더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제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로 불안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 제가 보건대는 물가 상승 압력이 그 기대치 예상치보다 훨씬 높다. 네. 예, 이제 충격이 크게 주어졌었는데요. 그 이제 전망이나 예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그런 기대치나 전망치보다 훨씬 높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물가 상승 압력은 지난해 2021년도 초부터 좀 나타났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잘 아시는 대로 2020년도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수습 과정에서 재정 확대라든지 통화 팽창이라든지 매우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됩니다. 경제가 회복이 될 때 잘 아시겠지만은 소비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경제적인 총수요로 하는데 총수요가 증가되면서 물가 상승이 나타났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을 약간 용인해준 느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미국 경제가 크게 한번 얻어맞게 되는 휘청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돈 많이 풀리면 나중에 진짜 크게 한번 호되게 당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됐단 말이죠. 근데 연준에서 지금 파월 같은 분은 계속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빅스텝 할 때만 해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맞습니다.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버틸 수 있다. 여력이 있다. 근데 갑자기 0.75%를 확 올리는 바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실제 물가 상승률하고 예상치하고 큰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나치게 재정 확대라든지 통화 팽창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사실 경제학에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이슈가 하나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고요. 또 하나는 실업률입니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만인의 적이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매우 큰 정책적인 어떤 충격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5월 달에 0.5%포인트 올릴 때도 6월 달에도 0.5 정도 되지 않을까요? 다들 생각했죠. 더 커버렸었고요. 이 말은 이제 물가 상승률이 기대치보다 더 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통화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표는 물가 상승률과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경기 진작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목적이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 안정 나아가서는 경제의 활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 조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미국 연준 통화 당국이 물가 안정의 핵심적인 목표를 하겠다.
방금 제가 1위 그렇죠. 네. 그렇죠. 첫 번째가 물가고 뭐 그 다음은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다른 거 될 수가 있는데 네네. 이걸 하겠다. 그걸 매우 강하게 제시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또 파월 의장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정책 시행 전에 한 두어 차례 정도 공개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0.75까지 올릴 수 있다. 예. 이거는 시장 참가자하고 정책 입안자 사이에 끊임없는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네네. 이게 매우 중요한데 실제 올려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 의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충격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서로 신뢰도가 구축되는 것이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향후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시장 참가자들과 통화 당국이 서로 협력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그 중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0.75% 올릴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여전히 뭐 괜찮은 걸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예. 어디가 어떻게 다들 괜찮은 걸로 보인다에 방점을 두고 이제 경제 활동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증시도 그렇게 돌아갔고. 예. 근데 지금은 뭐 증시 보면 이제 폭락장이 왔거든요. 지금. 예. 아, 이게 하락장 초기 단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 뭐 동의하십니까? 그 주가는 뭐 두 가지를 크게 반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통화당국이 금리를 대폭 올려가지고 네. 통화를 팍 줄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사실 주가는 이게 더 중요하죠. 기업의 미래 가치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은 기업의 미래 가치가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네네. 경기가 나빠지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다를 반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 저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경기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라는 거는 이게 과열된 경기를 한번 찬물을 끼얹어서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 구체적인 지표도 많이 나와 있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이 매년 뭐 세계 경제라든지 주요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는데 뭐 1년에 한 3-4번 수정 전망을 합니다. 네네. 수정할 때마다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의외로 높았었죠. 예. 근데 금년에 상당히 양호할 걸로 했었는데 계속 낮아지면서 경기 둔화를 지나서 경기가 침체가 될 가능성도 있죠. 네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침체고. 침체되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네요. 진짜 최악의 상황이네요. 물가를 잡고 그것도 아니고 참 이게 너무 어려운 그렇죠. 상황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면 우리 한국은행도 올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오후에 신임 총재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조금 전에 제가 몇 가지 이제 목표를 말씀드렸는데 예. 물가냐, 그렇지 않으면 금융의 안정이냐, 네네. 경기 활성화냐. 지금 현재는 물가 상승 압력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엄중하다. 예. 그래서 통화 정책의 초점을 그 물가 안정에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말은 다음 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필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필히 올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가계부채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뭐 0.75% 이렇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책의 목적은 안정화였기 때문에 예. 정책적인 충격도 조금씩 하는 게 그 정답이죠. 네. 근데 미국은 이래 했다는 것은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은 쫓아가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죠. 쫓아가지만 제대로 쫓아가줘야 되는데 격차가 멀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0.5도 가능성이 있지만은 좀 낮다고 보고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이 만약 한국이 낮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외화 자금 다 빠져나가면 더 큰 축계 혼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외화가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걸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국 경제는 달러 가치, 환율에 약합니다. 네.
소규모 개방 경제이면서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가장 대표적으로 원유죠, 석유고, 그렇죠. 원자재고, 뭐 농산물 이런 것들 아닙니까? 네. 예, 굉장히 하죠. 지금 현재 그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미 원유 가격이라든지 가격이 많이 높은 상태에서 예, 예.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이중적으로 수입 물가가 배로 높아집니다. 네네. 몇 배로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겠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습니까? 물가는 더더욱 높아지고 예. 경제는 더더욱 침체되어지는 정말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 안정 정도로 해가지고 경제를 좀 견조하게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딱 잘못하면 타이밍 좀 잘못하면 완전한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경제 실제로 동력 같은 것들을 좀 상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이런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은 콜록콜록 된다든지 예, 예. 완전히 뭐 암에 걸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또는 금융위원회라든지 한국에서 매우 신중한 어떤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고 지자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결정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니까. 예. 그럼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아, 효과는 있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청와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저는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0.75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한 자이언트 큰 거대한 네. 그 정책적인 충격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또 경제가 어려울 때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국제적 공조라 그러죠. 음. 예, 그런 면에서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혼합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건대는 일정 기간 동안 뭐 그 어떤 주가가 조정되지 않을까. 예, 예. 그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올랐더라고요. 예. 예, 예. 크게 올랐습니다. 2%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게 확실하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금리가 역전되면은 해외로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이제 대출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또 이자며 원금이며 갚아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주담대가 8%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가능할까요, 그게? 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부채가 뭐 사입은 잘 없죠. 저도 좀 있습니다만은 네, 좀 있습니다. 있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있는 게 정상입니다. 네네. 예,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하면 부채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 가계 부채가 그 지난해 하반기죠. GDP의 100%를 초과해 버렸습니다. 예, 예. 뿐만 아니라 2000년도, 2001년도에 코로나 수습 과정에서 소상공인 대출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나게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하고 예. 유예를 시켰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로 갈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게 치명적인 오른데요. 네. 2007년도 그 비우량 주택 담보 시장. 리먼 브러더스 사태 말이죠. 아니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예. 요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아, 예. 서프라임. 예, 예. 예. 이것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온 거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미국은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저는 사실 크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예, 자기도 예.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흡수해내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응책이 좀 대응책이 있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된다고 보세요? 아, 대응책이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갈치 아줌마 왔으면 한 개라도 제시해야 예. 돼요. 예. 예. 한 개. 한 개라도. 개가 핵심입니다. 한 개가 한 개가 핵심이거든요.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거시 경제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금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우 세밀한 미시 정책을 발굴해야 되고요.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경험이나 이걸 보면은 차주별로 대출자별로 대출 형태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예, 예. 그건 굉장히 쉽습니다. 컴퓨터 다 돼 있거든요. 네. 네네. 그걸 분석해서 맞춤식 지원이 해야 되고 음.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서민 금융 지원하는 기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네. 부산은 또 하지만 많거든요. 이 사람들의 여력을 높여줘야 됩니다. 중앙에서 많이 갖고 와야 되죠. 네. 한국에서 네네. 많이 갖고 와서 돈을 이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걸 제대로 못하면은 돈은 많은데 엉뚱한 데 다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기업이 망하고 가게가 망하면은 다 손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뭐 중앙 정부도 아마 그런 조치를 했었고요. 네네. 아마 부산시도 그와 같은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받으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받는데 나는 왜 안 돼? 뭐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이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예. 정말 위기 때가 되면은 정말 수면 위로 그러니까 공론화가 되면서 좀 크게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빚을 낼 수 걱정해.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다 내가지고 큰 걸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한테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지원책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도 안전하게 하여튼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아남는 게 참 중요한